컴퓨팅 사고력 기초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컴퓨팅 사고력 기초과정을 위해서 10가지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해결할 문제 이해 및 분해하기, 알고리즘을 통해 문제 해결하기부터 융합적 사고 기반의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까지 다양한 목차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순서는 순차 구조를 통한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입니다. 벌써 5번째까지 왔네요. 자, 순차 구조를 통한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자, 순차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선생님은 순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순대 파는 차를 순차라고 부르나? 순차,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자, 이 순차는 순서대로 차례차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차례차례 쭉 이어지는 이 프로그래밍 구조를 이용해서 이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순차 구조를 통한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을 배워보기 위해서 2가지 학습 목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프로그래밍 제어 구조와 순차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째 학습 목표는 컴퓨팅 사고력 단계를 적용하여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네, 순차 구조라고 하면 아까 말했죠? 순서대로 차례차례. 네, 프로그램이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 차례차례 내려오는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을 순차 구조라고 부릅니다. 컴퓨팅 사고력 단계 우리 계속 복습할 겁니다. 자,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문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를 분해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 가능한 것과 해결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그리고 해결 가능한 문제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1, 2, 3강까지는 그 알고리즘으로 표현한 것을 그냥 사람이 해결했지만 이제는 컴퓨터의 힘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것까지 해서 자, 그런 컴퓨팅 사고력 단계를 적용해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차 구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생님이 또 재미있는 상황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상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동생이 울면서 집에 들어왔다. 학교에서 덧셈 시험을 봤는데 많이 틀려서 속상하단다. 동생과 같이 덧셈 공부를 하며 도와주면 좋겠지만 중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는 부쩍 시간이 부족하다. 알고리즘을 떠올리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이 친구 열심히 공부한 친구네요. 자, 동생의 덧셈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동생을 잘 생각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문제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언니가 처한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언니가 처한 상황. 동생한테 옛날에는 막 공부도 가르쳐주고 했는데 중학생이 나고 나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친구도 어떤 말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동생한테 좀 수학 공부를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럼 문제를 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그쵸?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이 3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언니가 처한 상황. 네, 동생의 수학 공부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자동으로 덧셈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자, 일단 초등학교 1학년이 덧셈을 잘 못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도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덧셈을 가르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3 더하기 2는 5. 여러분한테 굉장히 자연스럽죠. 좀 어려운 문제 내볼까요? 6 더하기 7은 13.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보면 3 더하기 5도 계산할 때 3 더하기 2 해서 하나, 둘, 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덧셈을 짧게라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셈을 많이 할 때 사람이 하면 좀 지칠 수 있으니까 컴퓨터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숫자를 입력해서 더하기 결과가 나오는, 그러니까 3 더하기 2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 3, 2, 4 위험할 뻔했어요. 자, 5. 자, 이런 식으로 3 더하기 2를 5로 바꾸는 손 계산 과정도 좋지만 요거를 컴퓨터랑 놀이하듯이 3 엔터, 2 엔터 하면 5가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까 말했듯이 뭐 계산기 같은 걸 이용해서 이게 외우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수학 문제가 나오면 내가 그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자,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자, 이건 동생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동생도 사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 만드는 순서도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설명 나오고 음악이 재생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었어요. 뭐 심지어 두 가지가 동시에 실행이 돼도 별 문제는 없어요. 설명이 나오면서 동시에 음악이 나오든, 음악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설명이 나오든, 설명이 나온 다음에 음악이 나오든, 이 세 가지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아무 프로그램도 만들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미리 한 가지를 정해 놓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를 말해볼래? 라고 엔트리가 컴퓨터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엔트리봇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숫자를 말해볼래?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요. 자, 그리고 두 수를 더하면 이라고 말하고 나도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숫자 3, 두 번째 숫자 2 그러면 3 더하기는 5 맞나? 5 그러고 엔트리가 5 그랬을 때 나랑 엔트리랑 답이 똑같으면 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컴퓨터는 틀릴 일이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산기는 3 더하기 5 누르면 바로 8 하고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계산기가 아니니까 수학 공부를 도와주는 거니까 계산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고 인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도록 시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엔트리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엔트리로 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엔트리 접속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제일 처음에 있던 블록은 제가 그냥 지워버렸어요. 오늘 쓰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묻고 답하기라는 블록이 있는데요.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쭉쭉 찾아봅시다. 묻고 답하기, 묻고 답하기, 묻고 답하기 쭉 내려가다가 자료에 가면 묻고 대답 기다리기가 있습니다. 안녕이라고 묻고 대답 기다리기. 자, 일단 요렇게만 놓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놓고 실행. 안녕 그러면 뭐 대답을 할까요? 응, 안녕 하면 여기 옆에 대답이 응, 안녕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대답이라는 공간에 응, 안녕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한 번 더 해봅시다. 안녕.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대답에 너 이름이 뭐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대답은 우리가 이렇게 플라스틱 통처럼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 통이라고 했죠. 플라스틱 통은 비치는 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를 안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박아 놓으면 이렇게 구석진 데다가 이렇게 콕콕 모처럼 이렇게 콕콕 박아 놓으면 안녕 그래서 응 안녕 해도 안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뭐 만들 수도 있다.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첫 번째 숫자랑 두 번째 숫자라는 걸 했잖아요. 우리 덧셈이라는 거는 첫 번째 숫자가 있고 두 번째 숫자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숫자랑 두 번째 숫자를 만들 건데 지금부터 이거를 대답이라는 곳에 저장을 했잖아요. 이 대답을 다시 구출을 해올게요. 자, 구출을 해왔습니다. 자, 대답이 아니라 첫 번째 숫자라는 플라스틱 상자를 만들 건데요. 이 변수 만들기를 눌러서 변수 이름을 첫 번째 숫자라고 써주세요. 변수 이름을 첫 번째 숫자.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왼쪽에 첫 번째 숫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숫자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숫자도 만들어 보자고요. 또 쉽습니다. 변수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변수 추가하기. 자, 그리고 두 번째 숫자 이렇게 쳐주면 두 번째 숫자가 저렇게 뜹니다. 첫 번째 숫자랑 두 번째 숫자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물동이 옮겨담기 전략입니다. 물동이 옮겨담기, 이 동이. 자, 안녕이라고 했을 때, 이제 안녕이라고 하지 않고요. 첫 번째 숫자가 뭐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숫자가 뭐니? 그러면 숫자를 입력합니다. 3. 자, 그럼 대답이 3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무슨 작전이라고 했죠? 네, 물동이 옮겨잡기 작전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요 3을 어디다가 옮겨야 됩니까? 첫 번째 숫자에다가 옮겨 담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숫자에 옮겨 담을 건데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뭐뭇을 뭐뭐로 정하기라는 요 블럭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은 두 번째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탁 눌러서 첫 번째 숫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렇고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가 뭐니를 묻고 대답 기다리면 첫 번째 숫자를 10으로 정하기. 이게 맞나?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숫자가 뭐니? 뭐 그러면 5 하면 어라? 첫 번째 숫자에 10이 저장됩니다. 대답은 5인데 왜냐하면 여기 첫 번째 숫자를 10으로 정하기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를 5로 해놓으면 첫 번째 숫자가 뭐니? 5 하면 저장은 됐지만 5가 아닌 다른 수, 첫 번째 숫자가 뭐니? 7 같은 걸 입력해도 여전히 5가 저장됩니다. 네, 첫 번째 숫자라는 변수에는 지금 무조건 5만 저장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럼 5가 아니라 이 첫 번째 숫자가 뭐니에서의 이 값을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요 대답이라는 걸 가지고 오면 됩니다. 요 대답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숫자가 뭐니? 그러면 뭐 4785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숫자에 4785가 저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동이 옮겨담기 전략이라고 했어요. 대답에 집어넣고 저기다가 넣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어서 해봅시다. 첫 번째 숫자가 뭔지 물어봤다면 네, 두 번째 숫자가 뭐니? 이것도 물어봐야겠죠. 두 번째 숫자가 뭐니? 자, 그럼 요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것도 물동이 옮겨 담기 작전을 쓰면 됩니다. 자, 역시 대답이 있고요. 자, 아까는 첫 번째 숫자였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숫자를 대답으로 정하기 이렇게 만들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숫자가 뭐니? 그러면 17. 두 번째 숫자가 뭐니? 뭐 21.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첫 번째 숫자 17, 두 번째 숫자 2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동생이 더하기를 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하기를 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생김새에 가서 잘 계산해봐 하고 한 2초 정도 줄게요. 자, 보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자, 첫 번째 숫자가 뭐니? 14. 두 번째 숫자가 뭐니? 뭐 17. 그러면 잘 계산해봐. 이렇게 뜨고 14, 17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31이죠. 14 더하기 17은. 네. 근데 답이 맞는지를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풍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보기가 안 좋아서 선생님은 이 숫자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내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주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자, 잘 계산해봐. 그러고 얘가 결과를 말해줘야 되겠죠. 결과. 자, 그럼 결과도 이렇게 결과를 2초 안녕. 자, 계산 결과를 2초 동안 말하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숫자가 뭐니? 뭐 5. 두 번째 숫자가 뭐니? 9. 잘 계산해봐. 5 더하기 9는 14. 근데 14인데 계산 결과라고 나오네요. 저는 14라고 얘가 떴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요 계산 결과라고 하니까 계산이 있네요. 계산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계산에 들어가면 여기 위에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블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와볼게요. 그래서 요것도 놀랍게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계산 결과를 여기다가 넣어야겠죠. 예, 계산 결과를
뭐 더하기 뭐를 2초 동안 말하기. 지금은 10 더하기 10이죠. 자, 근데 뭐 더하기 뭐가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에서 두 번째 숫자를 더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 아까 대답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자료에 있는 요 두 번째 숫자 값, 요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쭉쭉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숫자, 그리고 두 번째 숫자 값, 이런 식으로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숫자 값, 두 번째 숫자 값.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숫자가 뭐니? 묻고 대답. 그리고 첫 번째 숫자를 대답으로 정하기. 두 번째 숫자가 뭐니? 묻고 대답 기다리기. 두 번째 숫자를 대답으로 정하기. 잘 계산해봐. 2초 동안 말하고요. 첫 번째 숫자랑 두 번째 숫자를 2초 동안 말하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숫자가 뭐니? 7. 두 번째 숫자가 뭐니? 11. 잘 계산해봐. 7 더하기 11은 18. 정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정답이 조금 더 오래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4 정도로 하고 4초 정도로 늘려주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첫 번째 숫자가 뭐니? 6. 두 번째 숫자가 뭐니? 17. 6 더하기 17은 6 더하기 7은 13이고 10이니까 23. 네, 정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엔트리봇이랑 같이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 봅시다. 자, 지금은 내가 덧셈을 이렇게 쳐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숫자를 한번 입력하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묻고 기다리기를 안 할 거예요. 묻고 기다리기를 안 할 거예요. 요렇게만 할 겁니다. 자, 일단 요렇게 빼놨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숫자를 10으로 정하고요. 두 번째 숫자도 10으로 정하고 잘 계산해봐 하고 2초 동안 말하고요. 10 더하기 10을 4초 동안 말하기.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죠. 자, 그럼 이거는 계속 20, 20, 20, 20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0이 아니라 어떤 수, 여기 10 대신에 다른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무작위수라고 부릅니다. 무작위수. 이거를 각각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각각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산 시간도 한 4초 정도, 한 3초 정도로 늘려볼까요? 3초.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항상 프로그램 실행하기 전에 예상부터 하시고, 자, 첫 번째 숫자를 0부터 10 사이의 무작위수 0, 1, 2, 3, 4, 5, 6, 7, 8, 9, 10. 두 번째 숫자도 0, 1, 2, 3, 4, 5, 6, 7, 8, 9, 10 중에 무작위수로 정한 다음에 잘 계산해봐 3초 동안 말하고 두 개 더한 값을 말합니다. 자, 좀 기대가 되네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9 더하기 0, 9. 예, 봤습니까? 한 번 더 해보죠. 6 더하기 1, 7. 예, 이런 느낌이죠. 좋은 느낌입니다. 자, 근데 문제 난이도가 좀 쉽다. 문제 난이도가 쉽다. 그러면 요거를 11부터 19까지 11부터 19까지 자,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잘 계산해봐. 17 더하기 17, 34.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재밌네요. 약간 중독이 되는데 19 더하기 13, 32? 예,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금 더 자신이 있다면 이 3초를 시간을 더 낮춰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을 돕기 위한 공부잖아요. 근데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동생이 5, 6학년으로 올라갔다면 이 숫자를 조금 더 바꾸거나 여기에 소수 같은 것을 넣어서 소수의 덧셈을 계산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작위의 수까지 넣어서 이게 숫자를 계산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엔트리 실습은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트리 실습을 같이 해봤습니다.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죠. 이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아쉬운 점도 있고 더 해보고 싶었던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더 다양한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여기서는 내가 숫자를 입력했지만 반대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풀고 정답입니다, 오답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오는 조건 구조를 배우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컴퓨터가 문제를 내고 맞추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오늘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갔지만 문제를 내고 맞췄다면 문제를 냈을 때 맞춘 경우랑 틀린 경우가 둘 다 있을 거잖아요. 즉,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를 맞추면 이쪽으로, 문제를 틀리면 이쪽으로. 그래서 조건 구조를 배워야 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함께 순차 구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